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 3월 8일 월요일 아침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시장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보면은 역시 지금 현재 시흥 광명 쪽에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매입이죠. 투기 매입이 여전히 오늘 중요한 뉴스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문만 돌아도 지난해 토지 거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광명의 토지 거래가 2,520건을 기록했답니다. 2018년, 17년도 역시 1,600, 1,700건을 기록했고요. 예년에 2016년 같은 경우에 890건 정도였던 것이 작년에 2,520건을 기록했다. 그래서 2017년 경에 사실은 이게 2018년에 8.4 조치도 있었고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계속 그렇다. 그래서 이제 토지 보상 방식을 대폭 손질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야 한 필지에 92명이 공동 소유해서 전문가들도 놀란 치밀한 지분 쪼개기. 그러니까 이제 1,000평방미터 이상을 가지면은 이제 단독 주택이라든지 용지를 우선 공급권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정말 임야 같은 걸 필지를 이렇게 쪼개서 92명이 공동 소유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완전 전문가 이상의 작품을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거 뭐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쪼개기 현상을 나와 있는데 보니까 광명만 해도 광명에서 지금 24 군데가 쪼개져 있었고 시흥 쪽에도 10 군데에서 광명시흥에서만 34 곳에 쪼개기가 있었다. 이거 완전 뭐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건 완전 투기판을 벌린 거죠. 자, 그런데 또 자체 중앙일보 조사를 해 보니까 과림동 3년간 땅 거래를 분석해 보니까 과림동이라는 시흥에 있는 과림동인데요. LH 직원 이번에 드러난 직원 외에도 10명쯤 더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게 10명만 더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LH 직원에 대한 수상한 대출, 다시 말하면 그 지역 농협의 조합원을 가입해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대 땅값의 70%까지 받았다. 그래서 뭐 농협 측에서는 농협의 LTV는 70%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 사례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외부인이 어떻게 농협 조합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농협으로부터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서 정확하게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분만큼만 지분 쪼개기를, 그것도 90명이, 앞에 보니까 90명이 넘는 92명이 공동 소유를 했다. 야, 이 정도로 지분 쪼개기를 치밀하게 한, 정말 이거는 뭐 기획된 투기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눈 가리고 앙호하는 대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와 있고, 이걸 대충 덮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이제 사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임직원의 이런 중대 비리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두둑한 성과급도 챙겼다. 윤리 경영 우수 사례로 뽑혔다. 이 도대체가 공기관 평가가 완전히 허점투성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뭐 지금 보니까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 가지고요. 2017년 개편한 이후에 받아서 지난해 정규직 한 사람당 992만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겼고 올해도 성과급을 1,000만 원씩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가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도 성과급을 1 인당 1,000만 원씩 가져간다고 합니다. 부채만 해도 130조고 몇 년 후에 200조까지 늘어나게 되어 있는 이런 LH공사에 A등급 평가를 받아서 3년 연속 1,000만 원 안팎의 성과급을 가져간다고 하니 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공기관 이제는 파티를 끝내야 된다.
공공기관이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공공기관이 그동안에 계속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이 너무 비대해지고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마는 부채 비율이 2016년에 143%까지 줄였는데 지금 지난 상반기에 191%, 1.8%까지 올라갔다. 부채비율도 올리고 또 기관도 엄청 늘렸죠. 반면에 당기 순이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2015년에 31만 4천 명이던 총임직원이 지난해 42만 2천 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5년 사이에 5년 지난해니까 4년 사이군요. 야, 이게 뭐 2015년에 31만 명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5년 사이에 11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11만 명이나 증가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말 이런 과정에서 이런 엄청난 이렇게 본래 정부의 기능 또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비대해지면은 거기에 특권이 생기고 그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더 향유하고자 하는 유혹이 발생하면서 내부 정보를 특권은 계층은 이라고 해서 특별한 정보를 취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부 정보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유혹이 발생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뭐 존 로크라든지 혹은 존 스튜어트 밀이라든지 수많은 학자들이 정부는 작은 정부라 해야 된다.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게 광의 정부죠. 작아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정부의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결과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해왔는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가는데 이제는 LH공사 사건 계획 이거 그냥 단순히 LH공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공공기관 이제는 파티를 끝내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제 뭐 드디어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익은 최대 5배를 환수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증권업 쪽에서 자본시장 쪽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했을 경우에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하고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증권업 쪽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 거래를 하는 걸 굉장히 엄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하면 바로 그냥 체포해가 갑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 쪽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부동산이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공공기관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엄히 단속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그러다 이제 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사 공급 대책은 그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뒷북 대책보다 강제 수사가 중요해요. 일단 먼저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중요하고요. 지금 이 쉘터 조사로 부동산 투기 발본 세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설에도 실렸습니다. 이거는 투기 의혹은 더 큰데 차명거래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차명거래도 많다. 이번에 이름이 드러난 것은 약간 좀 또 어떻게 보면 어리숙한 사람들이죠. 전부 차명거래를 많이 했을 텐데 차명거래는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검찰의 검사와 수사와 감사가 병행돼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보면 과거에는 말이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요번에 이제 검사 합동 수사단에 보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자부, 경기도 인천시 경찰청이 이제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는데 이게 여기 국토부가 아무래도 주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쉘터 수사다 그런 얘기예요. 참여 안 한 경우는 검찰과 감사원 중간에는 싹 빠졌습니다. 이렇게 검찰과 감사원이 빠진 쉘터 수사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느냐. 아까 차명거래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샀다는 것을 어떻게 밝게 될 것이냐. 수사권도 없이 행정기관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과거에는 보면은 과거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1기 신도시 분당에서 했을 때는 검찰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를 했고요. 2기 신도시 문제가 됐을 때도 검찰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조사한다. 행정기관이 어떻게 그런 조사를
하겠느냐. 내부 정보, 과거에 보면 내부 정보 입증이 힘들어서 지난 10년간 적발이 0건에 불과했다. 그게 이 수사 기능이 주어지지 않는 행정당국의 조사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크게 세 가지를 조선일보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LH 직원 뒤져봤자 차명이 많아 나올 것 없다. 돈 되는 땅을 거꾸로 추적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차명을 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밝혀진 사람들은 약간 어리석은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찰은 조사단이 넘기는 것만 수사한다. 경찰은 그러니까 조사단이 조사해서 행정기관이 조사해서 넘기는 것만 이제 경찰이 좀 더 이것이 법의 저촉이 어떻게 되는 걸 조사한다, 수사한다. 검찰에 맡겨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을 자꾸 기능을 축소하려고 뭐 공수처 만들고 또 중수청 만들고 하는데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박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벌써 이런 데서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번 이런 조사가 합동 조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게 벌써 왜냐하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용했다는 입증을 하기 힘들다. 지난 10년간도 적발이 안 됐는데 어떻게 또 조사가 됐느냐 이런 기사가 지금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번 거창한 합동 수사, 합동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뭐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아침에 언론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사 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강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LH공사가 신뢰가 땅에 떨어졌거든요. 신도시도 지금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찰이 엄청 심할 뿐만 아니라 지금 LH공사가 시행사로 들어오는 공공재개발, 재건축도 누가 LH공사에다가 땅을 선납하겠느냐는 얘기죠. 벌써 이게 인제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데 LH가 계속 이사 공급 대책을 주도하면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번째 만에 계속 수요 규제만 해 오다가 공급 대책으로 다소 전환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나마 그것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도 땅 투기한 LH에 권한을 더 주어서 이사 대책을 주도하겠다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미 공공의 민낯을 국민들이 보고 실망을 하고 있는데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LH 투기 의혹 불신이 증폭되는 공공주도 증폭이 되고 있으므로 공공주도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일 경기에 실렸고요. 동아일보도 LH가 주도하는 빈창음표 정책으로는 부동산 안정은 요원하다.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앙일보도 부동산 정책 실패하면 정부 실패를 막으려면 민간이 참여해야 된다. 민간이 참여해서 왜 민간 업체들이 경쟁하면서 하게 해야지 왜 정부가 앉아서 그런 정부의 비효율, 그다음 비효율 분양이고 특권의 장막대에 가려서 이렇게 부패한 투기를 일삼는 이런 LH공사에 맡기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LH 의혹 때문에 공공주도 주택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 이제는 개발 정보를 독점한 기관에 비리가 만연한 LH공사 주도 공공정책은 폐기하고 민간 참여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실렸습니다. 집값 상승률을 둔화시키려면 전문가들은 민간 공급 활성화밖에 없다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 오랜만에 복고일 선생님, 우리 정말 사회비평가, 자유우파의 사회비평가인데 엄청나게 이렇게 더 큰 불의에 분노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 옛날에 어떤 지금 뭐 장하성 지금 정책실장 옛날에 공룡거리냐 하다가 분노해라 청년들에게 우파에 분노해라 뭐 그런 얘기 책도 쓰고 했어요. 근데 복글 선생님이 이런 일에 이런 더 큰 불의의 분노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면서 인상 도미노 현상을 보이면서 연끌 대출을 해온 가계대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주식 쪽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제 직접 투자가 어렵다는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동학 개입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주 펀드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 최근에 주식 예탁금이 74조 원, 연초매도 74조 원이었는데 지금 62조 원으로 12조 원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대신 펀드의 자금 유입이 예컨대 국내 채권행에 지금
1조 5천억 정도 들어오고요. 해외 주식행위 8천억, 뭐 공모주 펀드에 8천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일평균 순매수 규모도 1월 초에 9천억에서 지금 5천억대로 또 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횡보를 보이면서 주식에 무작정 주식에 연끌 투자를 했던 모양 양상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주가가 600불을 붕괴했다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그래서 테슬라에 가장 많이 투자했던 우리 서학개미들도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테슬라 주가 하락은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는데,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계속 국고채 금리가 지금 1.56%까지 올라가서 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했는데, 역시 그 비트코인이 횡보를 보이면서 더 큰 이익을 내기는, 지금 급락은 하지 않고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5만 달러 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인이 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600불이 붕괴가 됐는데, 우리 서학개미들이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테슬라였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학개미, 서학개미 다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그 허딩 비헤이버, 따라가는 군집의 형태를 보이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좀 더 냉철한 거시 경제 분석, 또 미시적 기업 분석을 같이 하면서 투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학개미도 미국의 투자 속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순매수 규모도 줄었다. 우리 아까 앞에서 국내에서 순매수를 줄인 것 마찬가지.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얘기입니다. 지금 2월 3주참 하더라도 약 이게 9억 달러, 9억 달러 했는데 지금은 5억 달러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200대 코스피 200을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는 화학, 운송, 유통, 금융 이런 쪽으로 이익이 개선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보면은 여기가 올해 영업이익 상향 기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삼성생명, HMM이 이제 그 현대 상선 쪽이죠. 행세 상선. HMMA라 합니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금호석유, OCI, 그다음에 LG 넥스원, 롯데쇼핑,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한국콜마 이렇게 나와 있군요. 업종별로는 역시 해운운송, 경기 회복되면 되고,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한인해운의 문을 닫게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 해운업이 지금 부족하고요. 경기 회복에 따라서 해운업이 지금 운송할 배가 없어 난립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화장품은 꾸준히 그냥 경기에도 불문하고 이익을 내는 업종이죠. 증권, 유틸리티, 그다음에 유통, 의류, 철강, 금속, 은행, 자동차 이런 쪽에서 앞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행보장에서 지금처럼 행보하는 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걸 여의도 고수에게 물어봤는데 좀 몇 개만 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우선 행보장이라고 해서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기 전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리가 오를 걸로, 경기가 되니까 금리가 오를 것이다 하면서 금리 조정이 안 되고 지금 조정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이제 조정 장세인데, 이 조정 장세에서는 역시 앞으로 성장될 것이라는 성장 산업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 그 성장 산업을 찾아야 되고요. 역시 또 제가 보니까 성장하는 데서 그중에서도 혁신하는 기업을 혁신은 여기 성장의 원동력이죠. 그런 걸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이익률이 높으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게 성장 기업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식이 싼 걸 찾을 때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도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경기가 안 좋아서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 때 그 돈을 많이 푸는 것에 힘입어서 올라간 장세가 유동성 장세고, 앞으로 이제 그 돈을 많이 푼 곳에 힘입어서 경제가 회복이 되면은
가는 거죠. 그 성장에는 실적이 이제 개선되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실적이 개선되는 그 성장 실적 장세로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중앙은행 금리 변동을 좀 유예하고 있는, 관망하고 있는 그런 조정 장세인데, 이 조정 장세는 앞으로 이제 성장 실적 장세를 가기 위해서 성장하는 산업을 먼저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 생각하는 것은 거시 경제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거시 사이클을 먼저 분석해서 지금은 성장 산업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성장 산업 중에서 또 어떤 기업이 적합한가 하는 것은 이제 이 핵심 기업 같은 핵심 기업이나 영업이율이 높으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 그다음에 ROE가 괜찮은데 주가는 싼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그런 기업을 찾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런 기업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요즘 너무 바빠서 이제 못했는데 주식을 이렇게 큰 사이클을 먼저 보고 업종과 기업을 고를 때는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있는 기업의 한 3년 정도를 제가 추적해서 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쪽을 잠깐 보면은 현재 비트코인은 56,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로는 한 5만 달러 선을 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주가나 전부 미국의 통화 정책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3월 달을 저점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주가도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것은 작년 3월이 바로 미국 연준에서 양적완화 정책, 돈을 막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재개하고 제로금리를 재개한 때거든요. 그럼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우나 아니면 S&P 500이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폭은 다르지만은 같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 1.5를 넘었으면서 지금 시장은 미 연준이 금리를 좀 조기에 올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앞으로 금리 정책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전까지는 관망세를 보일 것이다. 이제 폭락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비트코인도 폭락은 없습니다. 과거 말고 어떤 이제 분석가들은 뭐 2017년에 올랐다 2018년에 폭락한 것처럼 폭락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했는데, 폭락은 없다. 이제는 그때와 양상이 다르다 하는 걸 제가 한번 저 심층 분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횡보를 보이고 있고요. 뭐 일희일비 조금 떨어지면은 뭐 그것 봐라 뭐 어쩌고 얘기하고, 또 조금 모르면 또 뭐 얘기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미국의 통화 정책의 그 변동할 가능성을 보면서 횡보를 보이다가 앞으로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하는 것을 그 통화 정책의 3월 16, 17일에 열리고 또 6월 달에도 열리고 하는데, 그 통화 정책을 보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핵심은, 부동산은 지금 현재 그 이사 대책, 공공주도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공공주도를 주도하는 LH공사의 비리가 터져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사필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 정부의 그 20여 개 핵심 도시를 지난 몇 년간 주도해 왔습니다. 20여 개 핵심 도시를 땅을 보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흥 광명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도 이사 대책을 LH공사가 주도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계속 전문가들과 언론의 지적이고, 증시나 비트코인 쪽은 지금 현재 미국의 통화 정책을 보면서 지금은 관망하고 있는 조정 장세에 들어가 있다. 이런 때는 굉장히 유심히 조정 장세를 살피면서 미국 통화 정책의 변동 여부를 보면서 실적 장세로 갈 것인지 아닌지, 비트코인도 올라갈 것인지 안 올라갈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조정 장세에는 공부 겸해서 거시경제 분석을, 거시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나 하는 걸 먼저 제가 한번 제가 금리, 주가 뭐 이런 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좋을까는 조금 더 기업을 최소한 3, 4년 정도의 그 실적들을 분석하면서 선택하는, 그리고 좀 오래 갖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큰 실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